피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17쪽에 보시면은요, 물권적 청구권 실체법상의 권리 요거 별표 3개 놓으시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송법에 있는 게 아니고 민법에 있는 거죠.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그래서 소송법에 있는 게 아니고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 말은 민법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갖고 있어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무단으로 와서 집 지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갑이 소유자로서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토지 사용을 따가 방해해가지고 을이라고 한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하게 되면 당연히 내 땅에서 나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의자에 앉아있는 갑을 갖다가 을이라고 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와서 비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이거 내가 앉아서 갈 권리가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건의 사용을 했다가 방해하게 되면 당연히 배타성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자한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배타성, 독점성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성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현재의 권리자가 현재의 침해자, 현재의 방해자죠. 현재의 방해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해자 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태풍이 불어와서 간판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방해하는 사람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당연히 간판 치워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방해하는 사람한테 고의 과실이 있게 되면 그때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도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태풍이 불어와서 간판 떨어졌을 때. 근데 그 간판이 떨어진 것이 이것이 태풍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간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분의 잘못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이것은 물권 그 지위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걸 갑이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무단으로 건물을 갖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토지 사용에 대해서 허가도 받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이때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방해자한테 당연히 건물을 철거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어요. 건물을 갖다가 철거하고 토지를 갖다가 반환해줘.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건물을 갖다가 철거가 아니고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냐? 퇴거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을이라고 하는 건축자가요. 기둥, 지붕, 벽 세 가지만 갖추게 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을이 갖는 거죠.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네 물건에서 나가 이런 말은 못하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요. 퇴거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청구해서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반환. 근데요. 요걸 갖다가 을이 요걸 갖다가 병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병에게 매매를 해가지고 요 병 매수인이 요 물건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재의 소유자는 병이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갖췄던 등기를 갖추지 않았던 요때 요 토지 소유자는요 현재의 방해자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의 권리자가 현재의 방해자에 대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매매가 돼버리게 되면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근데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임차인한테 했어요. 임차인. 그래서 임대차 계열때 체결을 했다. 임대차 월세 계열때 체결을 하게 되면 이때는요 현재의 방해자 요 사람한테
그래서 토지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임차인이 방해가 있으면 임대인한테 뛰어오겠죠. 따라서 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의 토지 소유자. 이때 방해자가 을이 있습니다. 을이 요것을 갖다가 무단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철거 청구해서 을에게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을에게 하기 전에 요놈이 임대차를 했거나 매매를 했을 때를 따져봐야 돼요. 임대차를 하게 되면 요 을도 방해자가 되고 임차인도 방해자가 되니까 을 또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을이 완전히 빠져나간 거니까 매수인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가 있게 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선택할 수가 있고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철거 청구 토지 반환입니다. 자,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이놈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건축을 했는데요. 이 토지를 병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사겠습니다. 내 토지를 팔겠습니다. 둘이 매매 계약이 됐는데요. 이때 병 매수인이 요거 누굽니까? 요거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단으로 건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요 병이 그러면 저 사람을 갖다가 내보내고 토지를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보내고 토지 넘겨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매수인은요 자기 손에다가 피 묻히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한테 특약을 넣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이 내보내고 철거를 딱 해가지고 토지 등기 넘겨주기로 했는데요. 돈 주고 등기를 했다가 넘겨받아서 보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간 게 아니고 여전히 토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약속대로 안 했습니까? 빨리 사장님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때 요 매도인이 너 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현재의 소유자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토지 등기를 가져가게 되면 병이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병이 나가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요 매도인이 나가세요 이 말은 못하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현재의 권리자가 현재의 방해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이론적 근거 따라서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요. 점유권에 기초해서 세 가지가 있고 소유권에 기초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권에 기초해서 세 가지. 자 그래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초해서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초해서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점유권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되돌려줘 라고 하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 점유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점유물에 대한 방해를 다 예방해 주세요. 점유 예방 청구가 있습니다. 예방 청구. 그 다음에요. 소유권에 기초해서 내 거니까 되돌려 주세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 되돌려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물에 대한 방해를 치워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 축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유물에 기초한 소유물 예방 청구권이죠. 예방 청구.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거, 현재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유권에 기초한 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초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권리들은요. 명문에 규정을 두지 않고 소유권에 기초한 걸 갖다가 준용을 하거나 유추 적용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주는데요. 준용하는 거. 자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이거는 사용수익 점유를 하는 거죠. 토지를 갖다가 지상물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수익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를 해서 빌려 쓰는 전세권은요. 역시 점유를 수반하고 있는 거죠. 점유 요걸 갖다가 수반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 반환 청구, 예방 청구 세 가지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지역권과 저당권은 그 지역권자라든가 저당권자가 물건 자체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죠. 점유하는 자가 아니니까 얘는 두 가지만 주장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하고 예방 청구만 할 수가 있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돌려줘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지고 있는 점유가 없으니까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세 가지 가운데서 두 가지만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하고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요. 시계를 냈다가 수리를 냈다, 그 다음에 옷을 냈다가 세탁을 냈다, 그 다음에 건물 공사를 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인데요. 이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자체에,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점유권에 기초한 것만 인정을 하죠. 점유하고 있을 때. 따라서 점유하고 있을 때 방해가 있게 되면 점유물 방해 제거라든가 반환 청구라든가 예방 청구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계를 갖다가 맡겨놓고 돈 빌려 쓴다. 카메라 맡겨놓고 돈 빌려 쓴다. 동산 질권과 같은 경우 이러한 질권은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세 가지를 갖다가 학설이 다 인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권은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초한 게 세 가지가 있고 소유권에 기초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제한물권에 관해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규정을 갖다 씁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가 점유를 수반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세 가지를 다 인정을 해줘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러나 지역권이라든가 이 저당권은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 자체는 못하고 방해 제거하고 예방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점유권에 기초한 것만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세 가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다 할 수 있어요. 시계를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누군가 집어갔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 시계를 갖다가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그 유치하고 있는 걸 갖다 방해하게 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당연히 예방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 당연히 읽어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8쪽에 보시면 박스 별표 놓으세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이거는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이 사람이 지금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딱 점유하고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도둑놈이 와가지고 점유를 했다가 침탈을 했습니다. 컴퓨터 훔쳐갔습니다. 컴퓨터를 했다가 이 도둑놈이 컴퓨터를 딱 이렇게 훔쳐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유자는 점유권에 근거해가지고 당연히 요거 되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컴퓨터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빌려줘가지고 병이 지금 현재 컴퓨터를 딱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요, 도둑놈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고 얘를 갖다가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죠. 근데요, 이 점유권에 기초해서 되돌려줘 반환 청구하거나 침탈을 이유로 청구할 때는요,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돼요.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도둑놈을 갖다가 만났을 때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컴퓨터 되돌려줘 이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이라고 하는 도둑놈한테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점유권에 근거한 거 반환 청구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돼버리죠. 따라서 점유권에 근거한 것은요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을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초한 거.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하고 본권에 기인한 소송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 기간이 경과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을 또다시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법원의 판사가 너는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본권에 기한 소송도 못해 이렇게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점유권에 기초한 거 소유권에 기초한 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직접적인 침해뿐만이 아니라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특히 기여를 하실게요.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 제거 청구는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는요. 반환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놈이 전체를 갖다가 방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토지 반환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네가 반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부 다 물어내요. 그래서 반환 청구는 되돌려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가 됐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가 됐든 반환과 동시에 그래서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 손배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청구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방해 제거도 마찬가지예요. 방해 제거. 전체를 방해하면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요. 일부를 방해하면 방해 제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요놈이 요 일부를 갖다가 방해했다 그러면 그 일부분 치워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해 제거 청구. 이 방해 제거는요. 역시 두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네가 일부를 갖다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 따라서 손해배상 해줘. 이걸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예방 청구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축대를 갖다 쌓고 있는데요. 이 축대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장마철이 됐을 때 이 축대가 볼록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해줘라고 해서 예방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예방 청구를 따게 되면 지금 현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예방 조치, 예방 청구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딱 청구하는 게 아니고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 그 필요한 담보를 제공 청구할 수 있죠.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담보 제공. 손해배상의 담보죠. 자,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를 잘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되돌려줘, 치워줘라고 했을 때에는 동시에 두 개를 다 같이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예방 청구에 있어서는요. 예방 조치 또는 담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예방 청구와 동시에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관계에 의해서 빌려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이때에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상권 설정해줬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당연히 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주장할 수가 없죠. 또 갑이라고 하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때 체결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월세 받고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임차인한테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라든가 지산권자라든가 임차인과 같이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3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지만 점유 보조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이죠.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점원이죠. 점원. 따라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무단으로 방해하고 있는 자, 도둑놈이 간접 점유자,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직접 점유자. 근데 이걸 갖다가 점원이 갖고 있을 때는 점원한테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성질입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요.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놈이 방해했으니까 그놈에게만 청구하니까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죠. 그 다음에요. 소유권, 물권을 갖다 기초로 하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으로부터 발생이 됐으니까 물권의 성질과 방해하고 있는 그놈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채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요건입니다. 행사의 요건은 고의과실 따지지 않죠. 무조건 방해가 있으면 돼요. 따라서 그놈이 잘못해서 방해했을 때에도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행사의 요건은요. 상대방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단지 고의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고의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시게 되면 물권 변동입니다. 이 물권 변동은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권 변동도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요. 주체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소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 앞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요. 자기가 원해서 했느냐, 법이 시켜서 했느냐에 따라서 420쪽에 물권 변동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 변동의 원인은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어요. 법률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은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86조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점유이전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7조 법규정에 의한 게 있어요. 법규정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죠. 187조에 의한 것은요. 상속,
그 다음에 공용징수, 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요 경매, 기타 법규정에 의한 것. 그래서 법규정 187조 법규정에 의한 것은 원하는 의사표시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니까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이 있게 되면 등기부를 손댈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의사표시로서 물권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때 피상속인 사망이 있었을 때 심장정지가 되면 상속인에게 등기와 상관이 없이 또는 동산 점유 이전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경매가 있게 되면 경락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고요. 공용징수는 수용을 말하는데요. 수용이 있게 되면 수용 보상금 받았을 때 등기 변동하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이 변동되는 겁니다. 판결인데요.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만을 말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은요. 형성권이죠. 따라서 취소를 구합니다. 해제를 구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판결만 등기 이전할 필요가 없이 소유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것은 등기를 딱 갖추지 않아도 취득 상실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21쪽에 물권 변동은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시의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 동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공시의 방법이 다르죠. 부동산은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산은 점유이전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 명의 방법을 갖추거나 그 다음에 임목법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보시면 이때 동산은 점유예전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동차라든가 건설 중장비라든가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와 같은 것들은요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 대장이 되어 있는 등기 등록을 해야지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동산입니다. 3번과 같은 이러한 동산은요 이러한 것들은 등기 등록을 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산 선유 취득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시를 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갖고 와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가 있어야지만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우리는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성립요건주의입니다. 그래서 2번 대항요건주의는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변동한다. 이거는 프랑스에서만 써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독일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당사자 사이에서 돈 주는 것만 가지고 소유권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자, 그 다음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이것도 우리가 권리의 객체, 물건에서 공부했던 거죠. 민법 총칙에서. 공시의 원칙은 공개적으로 표시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부동산, 동산 전부 다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등기를 했다가 믿었을 때 보호받느냐, 점유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받느냐, 이게 공신의 원칙인데요.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주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거래의 신속 때문에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동산은 선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등기부 믿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적 권리관계를 따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이거는 등기 믿고 거래해도 부동산은 절대로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은 공시의 원칙과 달리 부동산, 동산, 공신의 원칙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부정이 되고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422쪽에 보시면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는 이것도 우리가 법률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채권행위는 계약서를 쓰는 거고요. 물권행위는 마지막에 물권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권행위 원인이 잘못되면 그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기당해서 계약서를 썼다.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계약서를 썼을 때는 사기를 당했지만 이때 소유권을 따가 이전했을 때는 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물권 변동을 갖다가 사기를 이뤄 취소를 하게 되면 사기가 있어서 계약서를 썼으니까 물권 변동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유인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 해제가 됐거나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돼서 효력을 상실해서 실효가 돼버리면 그 등기도 당연히 사라진다는 원칙이 바로 유인성입니다. 우리는 판례가 유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행위 원인이 잘못되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물권 변동도 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23쪽에 부동산 물권의 변동 나와 있는데요.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고르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고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를 했다가 하는 것은 186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등기를 했다 손대지 않는 것은 18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6조를 봅니다. 자, 그래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과 제도 하에서 괄호천수가 형식주의 미출 이걸 성립요건 그래요. 반드시 뭐요? 등기를 갖고 와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물권적 합의 계약서만 가지고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 반드시 등기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186조는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즉 계약을 통해서 물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갖다가 했다. 그럼 매매계약 때 체결을 하게 되면 대금 지급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갖고 해야 된다? 등기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요건 187조죠. 법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187조 조문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과로 쳐놓으시고 이러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로 저지른 것이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속은 심장 정지가 됐을 때 상속인에게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소유권 변동입니다. 그래서 심장 정지 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심장 정지 시. 따라서 비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수용이에요. 수용. 그래서 국가가 예를 들면 갑이 가지고 있는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가 다 같이 써야 되니까 국가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공짜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뭘 줘요? 수용보상금. 따라 수용보상금이 완납이 되면 국가한테 등기 이전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판결이죠. 판결은요. 모든 판결이 아니에요. 이행 판결이라든가 권리 존재 부존재 확인 판결이라든가 이런 판결 말고 우리는 무조건 형성 판결 딱 하나만 형성 판결 해제를 구합니다. 취소를 구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러한 형성 판결은요. 이거는 판결이 있으면 등기 이전하지 않고 바로 소유권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입니다. 경매는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했을 때죠.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갖다 변제하지 못해서 강제 경매를 당했을 때 낙찰받은 사람은요. 대금을 완납하기만 하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 이전받지 않아도 당연히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취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서 처분해야 된다. 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7조 규정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거 전부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설명드렸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신축 건물은 기둥, 지붕, 벽만 갖추면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원시 취득이죠.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18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합, 혼합, 가공이죠. 그래서 이 첨부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건 전부 다 법이기 때문에 등기 갖추지 않아도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멸실. 멸실은요, 이거는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건물이 전부 다 멸실돼서 타버렸다. 전소가 된 경우. 지진에 의해 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토지에 포락이 됐다. 이런 멸실이 있게 되면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이 손댈 필요가 없이 소유권 사라지죠. 그 다음에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라든가 이제 점유권이라든가 담보물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 후 20년이 완성이 돼버리면 이것도 역시 등기 손댈 필요가 없이 권리가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에 보시면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청구 및 전세권 소멸 통고 가르쳐 놓으시고 전부 다 형성권이니까 등기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 1억 원을 갖다가 갚아야 됩니다. 1억 원 갚아야 된다. 그래서 1억 원을 딱 갚지 못하게 되면 경매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 피담보 채권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1억 원을 변제를 했다. 또는 1억 원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됐거나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저당권은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이, 즉 등기부를 갖다 손댈 필요가 없이 187조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거기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본 채권을 변제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원본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면 그 저당권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이 187조에 의해서 저당권은 사라진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도 중요하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원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등기 내놔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는 법 규정에 의한 거지만 이전 등기해야지만 원시 취득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0번 나와 있죠. 무효, 취소, 해제 등 실효가 됐을 때에는 상대방이 가져간 등기를 갖다가 말소할 필요가 없이 원래의 소유자한테 복귀가 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재단법인 설립을 갖다가 했을 때, 자, 이것도 우리가 민총에서 공부했는데요. 재단법인 갖다 설립을 하게 되면 출연재산은 생전 처분일 때는 법인 성립 시, 그 다음에요.
요 유언으로 했을 때는 유언의 효력 발생이 돼서 유언자가 사망이 됐을 때 법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죠. 이걸 따가 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요 187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번 부동산 물권의 포기. 요거는 포기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이거는 물권 변동 등기 손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를 말소해야지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말소해야 가르치면 이건 뭐예요? 등기부 손대는 거니까 186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요 다음 중 등기를 했다가 손댈 것, 그 다음에 등기를 했다가 손댈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등기를 했다가 손보면 186조, 등기를 했다가 손대지 않으면 187조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 정확하게 정리 다 해서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인데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또는 증여를 통해서 넘겨받았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등기의 구성은요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갑구라고 하는 게 있고 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번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라든가 이걸 갖다가 표시하는 게 표제부고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갑구입니다. 그 다음에 을구는 제한 물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제한 물권. 자, 그 다음에요.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이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차에 맞추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 담당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등기가 이전이 돼 가지고 절차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실체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기가 법률 행위,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등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예, 등기 요것은 그 당사자가 법률행위 물권적 합의죠. 이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할 것. 자, 그래서 거기에 기억번에 보시면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 의해서 경유가 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르쳐 놓으시고 따라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가 자기 앞으로 해놨다. 그럼 이때 위조된 등기는 당연히 무효예요.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 그거 어떻게 위조해서 갖고 갔어? 위조한 거 내놔.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돈 드릴게. 해가지고 실체적 권리관계 매매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위조된 등기에서 등기가 변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효한 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했다가 건물 완성전에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둥, 지붕, 벽을 했다 갖춘 상태에서 완공하기 전에 보존 등기를 했다가 하고 나서 완공이 돼버리면 그 보존 등기를 했다가 말소할 필요가 없이 유효가 된다. 유효. 자, 그 다음에요.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 별표 3개 넣으시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등기의 효력입니다. 등기의 효력. 이 등기의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박스 안 지문만 잘 정리하시면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의 형식적 요건. 자, 그래서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요.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죠. 그 다음에 2번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괄호 쳐놓으시고 별표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를 딱 하게 되면 그 등기의 효력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지 등기부가 멸실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쉽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파트 부동산을 갖다가 소유자로서 등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등기소가 화재가 나가지고 등기부가 타버렸습니다. 등기부가 타버리게 되면 내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까? 내 소유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를 한 번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해버린 거니까 등기가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사라진 건 아니죠. 따라서 등기부가 있으면 효력이 존속이 되고 등기부가 없으면 효력이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가 멸실이 됐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거나 등기소가 다 타버렸다고 해가지고 그 물권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요 3번 표제부의 이중보존 등기. 그 다음에요 사항란의 이중보존 등기. 사항란은 갑구와 을구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중보존 등기는요 지금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요 예전에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요. 예를 들게 되면 등기 담당 공무원 회식을 할 수 있잖아요. 회식을 했다가 하다 보면 등기 요 절차를 딱 끝낸 게 아니고 중간에 아예 회식 마치고 내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술을 갖다가 왕창 드셔가지고 그 전날 한 등기를 갖다가 까먹고 새롭게 등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컴퓨터로 전산화됐으니까 이중 보존 등기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예전에 수기로 작성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제출이 됐을 때 한자를 갖다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번이 틀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표제부의 이중 보존 등기에 갑구와 을구는 사항란이라고 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현황, 토지의 현황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때 X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표제부가 2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X라고 하는 토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현 상태하고 일치가 된 등기가 유효입니다. 따라서 둘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먼저가 됐든 나중에 됐든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X라고 한 토지라든가 Y라고 한 건물에 대해서 그 현황을 갖다가 기재한 표제부의 등기는 순서에 상관이 없이 그것과 일치하는 등기가 유효해요. 그러나 사항란 등기는 무조건 선등기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사항란 등기는요. 동일인 경우에 무조건 선등기,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입니다. 그래서 동일이든 아니든 선등기가 유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 요건입니다. 실체적 유효란 얘기는요. 계약서의 내용과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절차가 아니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대로 그 법률행위 물권적 합의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용의 질적 불합치가 있게 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갖다가 등기를 해야 되는 전세권으로 잘못 등기하게 되면 그 전세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이 이런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으로 등기할 걸 갖다가 전세권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전세권으로 등기할 걸 갖다가 지상권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의 양적 불합치.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갖다가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3억 원 이렇게 저당권 설정한 경우 이렇게 양적 불합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많은 경우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등기된 것이 1억 원으로 해야 되는데 3억 원으로 하게 되면 1억 원으로서 저당권 등기가 유효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3억 원을 갖다 빌렸는데 1억 원으로 저당권 설정한 경우 이때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억 원에 대해서만이라도 효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때는 나머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1억 원으로서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3억 원 이렇게 표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당연히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유효가 된다. 그러나 이때 양이 오히려 적은 경우죠. 등기된 양이. 따라 3억 원을 딱 빌렸는데 1억 원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그래서 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증여를 냈습니다. 증여를 냈는데요.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매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매매를 먼저 등기하겠죠. 이랬을 때는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이 돼버리면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증여나 대물 변제를 매매로 했을 때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요. 4번 원시 취득자하고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 가르쳐 놓으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둥지붕 벽을 딱 갖췄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완성을 하거나 샀습니다. 이랬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시 취득자니까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요.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해 준 경우 이것도 역시 위조가 되지 않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인정이 돼버리면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유효. 1번, 2번, 3번, 4번 잘 읽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요. 426쪽에 보면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무효인데 유용이란 얘기는 재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의 재활용이에요. 이 등기의 재활용은요. 요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3자가. 자, 그래서 기억본에 보시면 무효 등기의 유용 가르쳐주고 재활용하는 겁니다.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그 등기를 했다가 재활용하는 걸 갖다가 유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나중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을 때 쓴다. 그 다음에 니은 뭐 무효 등기의 유용은 사항란에만 인정이 되고 표제부의 등기 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갖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돼서 다 타버렸습니다. 해가지고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재질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표제부 등기를 갖다가 쓰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운명을 다한 것이니까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디귿번 사항란의 등기 유용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갑구라든가 을구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제한물권 이러한 것들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과 같이 이런 제한물권 같은 건데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담보로 정할 테니까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1억 원을 갖다가 이렇게 빌리고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때 요 1억 원을 딱 빌려가지고 이 원금하고 이자를 딱 전부 다 변제를 하면 피담보 채권이 사라졌으니까 저당권은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이 말소가 된 거죠.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원본 채권을 갖다가 변제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니까 저당권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저당권을 딱 그대로 남겨놓고
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또 다시 돈 빌려 쓰는 거죠. 내가 이전에 돈 빌려 쓰고 그 다음에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사라졌는데 이거 저당권 발송하게 되거나 또는 저당권 다시 하게 되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등기 비용이 나가니까 1억 원 다시 빌려줘. 다시 빌려줘가지고 못 갚게 되면 이거 그대로 살려서 그냥 그대로 경매해도 좋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유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무효등기의 유형, 이거는 비소급표이고 기역, 니은, 디귿번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기를 갖다가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유권은 부정이 되지만 점유자로서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매매 후 인도받은 매수인이 등기를 갖다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했을 때 매수인은 반환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목적물이 인도가 됐으니까 이때 등기를 갖다 갖추지 않도 매수인은 과실수취권이 있다.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요 네 가지인데요. 요 네 가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사례를 통해서 기억을 하십니다. 자, 사례를 갖다가 봅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갖다가 팔았습니다. 건물을 갖다 팔아가지고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되었을 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부동산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등기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았으니까 186조가 적용이 돼서 얘는 등기를 갖다가 갖춰야지만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을 때는요. 당연히 소유권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은. 그럼 이때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때 갑이라고 하는 요 매도인이 내 거니까 내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주장할 수 있느냐.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근거한 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반환 청구권 요거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 왜? 돈 다 받았으니까 인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얘는 목적물에다가 인도를 받았죠. 인도를 받았으니까 인도 매수인은 당연히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죠. 과실수취권. 따라서 이걸 갖다가 월세를 갖다가 줬다 그러면 당연히 법정과실 수취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일이 없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요걸 갖다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등기 청구권 요거는요. 요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다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요때 매수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위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건요. 중간에 쏙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부동산 팔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갖고 있고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계약을 갖다 진행을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다시 병에게 또 파는 거예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중도금을 갖다가 지불한 상태에서 2차 중도금만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갑에게 내가 그것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아직 대금 지급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얘가 여전히 등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집 좀 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한 발 늦었습니다. 내가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을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당신이 산 그 집에다가 2천만 원 더 줄 테니까 2천만 원 이렇게 더 줄 테니까 요거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앉은 자리에서 2천만 원 벌을 수 있으니까 요 사람이 알았어요. 내 것 아니지만 지금 팔게요. 그러면 등기 갖춰가지고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물건 매매하는 것도 이것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근데요. 이렇게 갑으로부터 등기 받아가지고 바로 병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아예 나는 중간에 빠져버릴 테니까 바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중간 매도인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빠져버린 걸 갖다가 우리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예전에는 법조문이 없어서 유효하게 인정을 갈등기가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양도소득세,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빼먹을 수 있고 탈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투기의 우려가 있죠.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는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금지 규정을 딱 위반을 해가지고 법이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싹 빠져버리는 경우죠. 이랬을 때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갈등기가 갔으니까 처벌은 받지만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다 저지르게 되면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로 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허가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중간상략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갑을병 관계에서 을이 중간에 빠져버리는 건데요. 이거는 허가구역이 아닐 때에는 단속 규정이니까 갈등기가 갔으니까 그대로 유효가 되지만 허가구역일 때는 이때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때 중간상략등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3자 합의가 있어야 돼요. 3자 합의.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조건으로 중간상략등기가 유효 가르쳐주고 갑을병 세 사람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간상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때 합의는요, 세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합의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요, 합의를 했다가 하기가 싫어서 요 을이라고 한 놈이 갑한테 합의를 했다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돈 다 줬으니까 등기받을 권리가 있거든, 그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 줄게, 이렇게 양도, 채권 양도의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상략등기는 갑, 을, 병 세 사람이 합의를 했다가 해야 되는데요, 합의는 세 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때 요 을이 갑이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나는 돈 다 줬으니까 등기받을 권리가 있어. 이 등기받을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잖아요. 채권 양도의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얘한테 줬으니까 등기 줘, 이렇게 명령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합의가 원칙이니까 명령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중간상략 등기하는 것은 무효.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르쳐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허가받아서 유효, 이렇게 허가받아서 유효라고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한 것처럼 이렇게 허가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상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3번 중간상략 등기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 둘이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을과 병에서도 합의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요, 합의가 있으니까 줘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 갑 최초 매도인이 얘가 잔금 지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못 줘,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 을도 병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 각각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상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최초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때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채권 양도의 형식으로서 넘겨주는 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상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바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얘가 돈 주기 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합의는 해줬지만 이놈이 돈 안 줬으니까 등기 바로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중간상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중간상략 등기에 대한 합의라고 하는 것은요,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요 최초 매도인이 요 등기 서류를 갖다가 요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넘겨주는 경우예요. 공란으로 넘겨주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요, 매수인이 알아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당사자 사이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상략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유권 요 이전 등기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여기 이제 예외적 판례죠. 3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없이 바로 가버렸어요. 바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 실체적 관계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합의가 없어도 어차피 갈등기는 갔으니까 이건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 합의가 없이 그냥 바로 갔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7쪽에 보시면 본등기의 효력하고 가등기의 효력이 있는데요. 본등기의 효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과 채권은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올 거 위주로 정리한다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올 거 위주로 잘 보시고요. 어차피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많은 것에서 주로 나오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